이재명 대통령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이번에 저는 AI 그 관련한 수석. 수석. 너무 좋아. 고맙고. 그죠? 맞습니다. 이름이 하정우. 영화배우인 줄 알았어요. 어? 되게 젊더라고요, 또. 네, AI 육성 새 정부 업계 최고 전문가인 하정우에게 정책 설계 맡겨. 이 뺏겨가지고 국힘 쪽에서 부들부들하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미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망할 땅인데. AI 미래기획수석의 네이버 출신 이분이 이제 LLM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 책임자로 일해왔는데 미국 벗어나서 기술 주권을 강조한 분이래. 이렇게 젊은 분인데 엄청난 실력자더라고. 40대고. 77년생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버 X 개발 책임졌고 들어가서 몇 년 만에 네이버에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됐더라고요. 파격적. 업계에서도 파격적 승진을 했었던 분이고 지금 100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한국형 AI 요거 총대를 누가 매나 사실 관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정우 수석이 딱 임명되고 나서 제가 그 업계의 반응을 쫙 봤어요. 주말에. 근데 토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고마운 거지. 와, 그러면 진짜 전문가이신 거네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분이 정부에 들어와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일해준다는 게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게. 그렇죠. 당장 지금 뭐 돈도 포기해야 되고. 네. 고맙습니다. 여하튼. 아이고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선수를 딱 끼고 가잖아 이번에. 네? 데려가겠지. 그래서 이제 상대국의 그런 전문가들이랑도 이제 아마 얘기하면서 각국의 어떤 AI 관련된 상황도 체크시킬 거고 관련자들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시의적절하게 정부 구성 초반에 힘은 드시겠지만 적절하게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민들레 네, 대통령 나토회의 참석 여부 누가 여론몰이 하나. 가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쪽이 쩌짱. 그 나토를 나토 왜 가? 이랬잖아 우리가. 근데 가서 사실만 삑만 뜯기고 온 거 아닙니까? 네. 강대국들 사이에서 블록 사이에서. 그런데 윤석열이 그나마 외교적 성과라고 제시하는 게 일본의 G7 때 한번 초대받은 거랑 나토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안 갔던 회의인데 윤석열이 갔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리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가는 거고 안 필요하면 굳이 갈 이유는 없는데 그동안 윤석열이 갔을 땐 그냥 옵저버로 갔었어요. 그냥 구경하러 간 거죠. 소위 뭐 옵저버라면 꼭 구경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실제 회의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있는 참관하는 역할 하면서 거기 있는 정상들과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간 건데 만약에 그냥 단순 옵저버로만 간다면 우리가 실익을 따져봐야 되죠. 나토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안보 동맹이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일본과의 안보 동맹에서 함께해서 뭔가의 방패막이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근데 이 나토 회의에서 그러니까 다자회담 말고 양자회담의 기회가 여러 군데가 있다 생각하면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 실용주의 워낙 실용주의적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안 간다고 하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간다 하면 또 언론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회원국도 아닌데 솔직히. 그래서 다들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안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대통령께서 편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안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데려가고 싶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우방국으로서 동맹의 따까리로서 자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토는 사실 그 유럽 지역의 공동 안보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우리 안보와. 그게 뭐 경제 회의면 모르겠어. 군사동맹이죠, 군사동맹. 그렇죠. 네. 남의 군사동맹에 우리가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미동맹 회의하는데 나토에서 옵니까? 안 옵니까? 경제 이를테면 결사체나 블록이면 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생기는 게 있겠지. 가면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담입니다. 부담, 판돈. 그 연장선상에 뭘 챙기기 위한 게 소위 말하면 안보
그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전후 복구에 있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성과가 있는가,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거기 다국적 나토 유럽 세력들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우리한테 떨어질 리도 만무한 거예요. 근데 갔다가 우리는 미국한테 엄청나게 퍼주고 무기 뒤로 앞뒤로 퍼주고 실제로 산업 재건이라는 것도 아주 불투명한 가운데 결국 삼부토건 등의 주가 부양하기 위한 김건희 패밀리의 비즈니스에 우리가 나토 가가지고 판돈만 내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우리는 이제 좀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대통령이 꼭 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과 조선일보가 자꾸 나토에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사실 윤석열 때 처음 참석한 거지 그 전에 참석 별로 안 했어요. 네. 그거 남의 일이었지. 네, 뭘 당연하게 만약에 갈 안 것처럼. 간다고 하면은 윤석열도 간 거를 못 가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어거지로 그냥 순방 한번 가보려고 간 거고 그 나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민간인 태우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냥 저희가 패밀리 비즈니스 앤드 여사님의 쇼핑이었다. 이거 그렇죠.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은 저는 이번에 G7 가는 과정에 국내 상황을 잘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한미일 안보 회의 같은 것도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적 상황을 잘 정리하고 가야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해결한 게 하나도 없어. 당장 자기가 성과 낼 수 있다라고 막 떠벌려 놓고, 그리고 중국과의 통상 갈등도 결국은 다 무릎 꿇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히토리 때문에. 그렇죠. 해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가 기대하고 있는 게 한반도에서의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으로의 복귀.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시장 확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 돼. 김정은이 지금 계속 서신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받고 있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막 이런 것 그렇지. 같아요. 그리고 계속 튀기면서 이제 몸값 올리는 건데, 근데 이재명 정부에는 김정은이 호의를 표하고 있거든. 우리가 대북 방송 딱 중단하니까 네. 하루 만에 바로. 이거는 김정은이 오케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상황은 어떠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요거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지금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자 앤드류 여의 발언인데요. 네, 적어도 미국의 실무 관리들은 북한과 만나기 전에 한국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권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미국으로 대화를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한미 협력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를 영리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정부는.